오늘의 마지막 세션 글로벌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제사회는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도인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시민성이 하나의 주요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 의식에 대한 응답, 세계 정신과 세계 시민성입니다. 먼저 주제 영상을 보시고 오늘의 대담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종교 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도 실현될 수 없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의회는 종교 간 대화를 태동시켰고 종교 다원주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1960년) 종교 간 대화 운동은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종교 대화 협력 운동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WCRP가 창립되면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 간 협력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00년 종교 간 협력 운동은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종교 평화 운동을 추진하는 종교연합 이니셔티브 헌장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며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대 자연현상 기후위기. 남아도는 농산물을 두고도 경제 정의와 공정한 분배를 이루지 못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가난, 빈곤 현상. 자원의 독점, 역사적인 원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간 갈등으로 인해 더욱 잔악성을 더해가는 분쟁과 전쟁. 기후위기,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전쟁과 학살로 더욱 늘어나고 있는 난민. 인종, 성별, 민족, 종교의 파벌과 주도권을 놓고 갈수록 심해져가는 인간과 인간의 차별. 그리고 인류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희망 속에서도 팬데믹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걱정과 불안.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글로벌 위기를 세계 시민의 자성으로 진단하고 종교 간 협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인류 세계는 세계 시민 교육이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시민 교육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지구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을 재검토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풍요로운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추구해 갈 수 있는 세계 시민 집단 지성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인류 화합의 미래를 위해 종교 연합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서 종교와 인류의 미래를 향한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대담의 좌장님과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본 대담의 좌장님으로는 세이센대학교 마치 캐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 분의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우탁 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님, 엘레인 돈린 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위원회 이사님, 아이작 토마스 종교연합 이니셔티브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세이센대학교 마치 캐시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님 나와주시죠. 예, 아마도 우리 세이센대학의 캐시 마츠이 선생님이 지금 연결이 조금 불편하셔가지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중이라서 제가 임시로 자장 역할을 잠깐 하면서
캐시 마츠이 교수님 들어오시면 다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임시로 제가 자장하면서 진행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을 역임했었고요. 그 하면서 세계 시민교육을 UN SDG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좀 이따가 제가 10분 정도 발표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개공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엘레인 돈린 선생님,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 1분씩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레인 돈린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Good afternoon, good evening. I am Reverend Elaine 안녕하십니까. Donlan 좋은 from the Buddhist 아침, Church 좋은 of San 저녁입니다. Francisco. I'm 저는 also 샌프란시스코 a member of 종교연합위원회 the 이사입니다. San Francisco Interfaith 불교연합 Council, and it is with that 협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위원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여기는 지금 11시입니다. 밤 11시네요.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Hi everyone. My name is 안녕하십니까, Isaac 여러분. S. Thomas. 저는 I 아이작 represent the 토마스입니다. United Religions Initiative, 저는 URI, 종교연합 and 이니셔티브 work as a URI Global Council Trustee 이사였습니다. for URI Multi-Region. URI 지역 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다시 한번 ICC GC 2021년 온라인 회의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매우 기쁩니다. 패널리스트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모든 주최 측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토론자 세 사람은 지금 다 패널리스트 세 사람 다 들어와 있고요. 우리 캐시 마츠이 선생님 곧 연결이 되면 또 들어와서 이 차장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먼저 10분 발표를 하고요. 우리 이미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엘레인 돈린님이 두 번째, 그리고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이 세 번째 10분씩 발표를 하고 이제 서로 상호 질문을 하고 또 우리 플로우에서 질문도 받고 토론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PPT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화면으로 좀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10분 이내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 그 목차는 세계 시민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UN SDG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제가 6년간 아태교육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활동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세계 시민교육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예. 다음. 예. 세계 시민교육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파란 글로 써진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지구촌에 소속감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같은 인류라는 연대감을 갖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정의이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게 세계 시민성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다음. 예, 그 보편 가치에 들어가는 핵심 가치, 코어 컨셉을 말씀드리면 세계 평화가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세계 평화.
인간다운 이런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을 생각한 발전이죠. 문화 다양성, 그리고 이제 요즘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해, 이런 5가지가 핵심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3가지 큰 도메인,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데믹 날리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로벌 도전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코그니티브, 인식적 측면이고요. 두 번째가 소시오 이모셔널, 우리가 감성적으로 우리가 뭐 공감하고 또 연민도 느끼고, 오전 세션에서 컴패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연민도 느끼고 공감하고 하는 감성적인 역량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또 공감하면 행동해야 된다 하는 참여와 행동의 도메인입니다. 다음. 모든 세계 시민 교육의 페다고지는 홀리스틱하게 접근해야 된다. 홀리즘. 그리고 일방적인 one-way teaching이 아닌 쌍방 혹은 다방면에 서로가 주고받는 다이얼로기즘,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 value formation, 마지막으로는 비판적 사고, critical empowerment, 이 4가지가 핵심 페다고지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은 모든 학과목에서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음. 예, 어떻게 유엔에서 이게 SDG 글로벌 골로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여러분 글로벌 아젠다 아시나요? 글로벌 아젠다라고 하면 유네스코의 EFA, 유엔에서 채택한 MDG, 그다음에 SDG, 이 3가지입니다. 다음. 유엔 유네스코가 채택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존중해야 될 목표, 이게 바로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다음. 글로벌 아젠다가 시작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한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는데요. 1990년 EFA, 2001년 MDG, 그리고 2015년에 SDG,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이 교육기구죠. 교육과학문화기구인데, 다음.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글로벌 아젠다로 Education for All, EFA입니다. 6가지 Framework for Action이 있습니다. 다음. 2001년에 유엔이 첫 번째로 채택한 글로벌 아젠다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입니다. MDG입니다. 8가지 목표입니다. 예, 다음. EFA와 MDG, 유네스코와 유엔이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EFA에 있는 초등교육 보편화, 그리고 양성평등, 이 2가지가 MDG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012년 9월에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께서 세계 시민을 양성하자, 이런 것을 주창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다음. EFA 3가지 목표 중에 2가지는 제피 반 총장님께서 주창한 제피 3가지 목표 중에 2가지는 EFA에 다 있던 거고요. 세계 시민을 양성하자 하는 것은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 처음 나온 얘기를 포스트 MDG에 넣고자 한 게 바로 이 글로벌 아젠다 세팅 프로세스입니다. 다음. 제가 마침 당시에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Asia 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4대 원장으로 부임해서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작업이 제가 글로벌 아젠다에 넣어야 되겠다 해서 작업을 해서 결정적으로 성공한 게 2015년 인천에서 열린 유네스코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입니다. 여기에서 유네스코 모든 회원국들이 세계 시민 교육을 유네스코 글로벌 아젠다로 넣자고 해서 동의해서 들어가고 성공적으로 한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성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예, 그 과정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년 동안 반 총장님께서 2012년 얘기하시고 아태교육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오만 무스카트 회의가 열리고 유네스코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에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UN SDG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세계 시민교육이 SDG 4.7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음. 예, 오만 무스카트 회의 장면입니다. 다음.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에서 인천선언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인천선언 한번 찾아보시면요. 세계 시민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유엔으로 가서 유엔에서 이게 SDG 만들 때 이게 중요하다 해서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결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015년 9월 제70차 총회 SDG 총회인데요. 다음. 예, 17개 이름이 MDG에서 SDG로 바뀌었습니다. 8가지 MDG 목표가 17가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로 바뀌었는데 네 번째 퀄리티 에듀케이션의 7번째 타겟으로 세계 시민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게 원문입니다. SDG 타겟 4.7에 들어가 있는 원문 파란 글씨로 보이죠. 가장 중요한 게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리고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저는 이 SDG 4.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리고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이 두 개가 모든 17개 SDG 달성에 핵심 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두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이게 인디케이터가 4가지밖에 없습니다. 각 국가 교육 정책에 얼마나 포함되느냐, 각국 커리큘럼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각국 교사 교육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4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다음. 그 이후에 SDG 글로벌 아젠다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아태교육원 원장으로서 했던 역할입니다. APCIU 아태교육원을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아태교육원은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이고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가 이런 교사 양성, 이런 가르칠 사람들, 세계 시민 교육을 가르칠 사람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그리고 청소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그 국제회의를 통해서 알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온라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어로 온라인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교사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가서 가르치면서 교사들이 먼저 세계 시민이 되는 게 필요해서 이웃 국가들하고 교사 교류 사업을 한 학기 동안 가서 다른 나라에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사업을 펼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리고 개발도상국 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몽골, 우간다, 콜롬비아, 필리핀, 스리랑카, 레바논, 케냐의 커리큘럼을 세계 시민교육 커리큘럼으로 바꾸자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예. 그리고 소위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전 세계 단체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네트워크, 아랍 네트워크, 남미 네트워크, 그리고
아태 지역 네트워크, 유럽 네트워크,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까지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전문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 사진이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서울에서 가장 그 세계 시민교육을 잘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선발하고 또 페다고지 이런 교육 방법론 서로 공유하기 위한 그런 국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참석하셨고 필리핀의 브리오네스 교육부 장관도 오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유엔에 가서 매년 세계 시민교육 회의를 열었습니다. 2015, 16, 17, 18, 19 계속 매년 열었는데요. 유엔에는 지금 현재 세계 시민교육 프렌즈 그룹이 5호 국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저는 아태교육원 원장을 2019년에 물러나서 지금은 경희대학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가르치는 15주 코스입니다. 글로벌 이슈들은 다 다루고 있고요. 학생들은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번 학기에는 세계 시민교육에서 조금 더 들어간 조금 이제 한 단계 심화된 코스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개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DG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17개 목표를 좀 그룹을 나눠 가지고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발표 토론하는 과목인데요. 굉장히 그 아주 효과가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과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이건 한국 사례인데요. 한국에서는 초, 중 등 교육뿐만 아니고 대학 교육에서도 세계 시민교육 가르치시고 최근에는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세계 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강의했던 곳들입니다. 10개 도시를 돌면서 세계 시민교육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사진 보시면 포항에 가서 세계 시민교육을 소개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예, 구미에서 제가 세계 시민교육을 소개한 슬라이드입니다. 예, 넘어가고. 예, 제가 10분 내에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요약해서 초, 중, 고뿐만 아니고 교사들뿐만 아니고 이제는 대학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세계 시민교육을 열심히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10분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캐시 마츠이 우리 자장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그 자장 해주시죠. 예. Thank you very much.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I think the network is still not very good, but I will 여전히 do my best.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I 최선을 need to 다해 보도록 change the room 하겠습니다. so you can 제가 see, the background is kinda not 배경- very, academical background. 배경을 보시면은 Thank you 그렇게 very 어떻게 보면 much, 아카데믹한 배경은 아닌데 Dr. 제가 지금 장소를 옮겼습니다.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네, And it was a 먼저 very, interesting, a very comprehensive curriculum that you have,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커리큘럼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내용을 청해 듣고 싶은데요. 어떤 경험이었는지, 다양한 레벨의 교육이 어떠했는지, 어떤 경험이었는지 청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제가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마츠이 캐시 세이센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발제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엘레인 돈린
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위원회 이사님 Reverend Ely, 발표를 들어보도록 Thank you.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is, as I said earlier, it's an honor to be here 네, with you. 말씀드렸던 것처럼 And I, 이 again, 자리에 offer 오게 my 된 것을 deepest 영광으로 gratitude to the 생각합니다. 그리고 organizers of the 주최 Interfaith 측에 Coalition Conference 감사드립니다. for Global Citizens 컨퍼런스 for 주최 this 측에 precious 감사드립니다. opportunity.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I am a 주셨습니다. Jodoshin Buddhist priest. 저는 My home 불교 and temple is in San 승려입니다. Francisco, California, in the 저는 United States. 미국 I also 샌프란시스코에 serve on the board of the 거주합니다. San Francisco Interfaith 저는 Council. 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위원회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양한 종교에서 모입니다. 크리스찬, 힌두, 무슬림, 불교, 유니타리안 유니버설리스트, 유대교, 그리고 다양한 원주민 종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다양한 종교 간 일을 해왔습니다. 종교 교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공통의 이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컴패션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컴패션, 자비, 자애로움을 근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 신앙을 보면 이웃을 돌보라는, 배려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신학에 있어서도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멘탈리티는 이러한 정신 체계는 영적인 가르침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GCED 글로벌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을 보시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공동의 가치인 컴패션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컴패션을 위한 움직임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세계 시민성이라는 주제를 두고 이거를 화두로 두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 도전과제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팬데믹 시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 위원회는 88년도 겨울에 탄생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도시에 이제 시장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한 주거, 그리고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추웠기 때문입니다. 89년도 2월에 쉘터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지진이 닥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지진이 닥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거지가 없었고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한 것입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이 일합니다. 따뜻한 식사 그리고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800여 관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 샌프란시스코의 다양한 곳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헬스케어, 의료 관련 그룹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신앙에 근간하고 있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지니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신앙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공공정책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지난 21개월간 저희 위원회가 한 일을 보시면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그
그 외를 아우르는 그 외 지역을 아우르는 일을 해왔습니다. 팬데믹 시국 때문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긴급 정보센터와 함께 일했습니다. 매주 코로나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업데이트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위클리 브리핑을 보시면요. 시민사회 지도자도 있고 커뮤니티 지도자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을 다루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를 돌보았고, 그리고 인종 간의 평등을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계속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건이 계속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양한 신앙을 기념하고 영적인 전통을 기념합니다.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이해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섬깁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이 차이를 헤쳐나갑니다. 항상 만나고 행사가 있을 때 다양성을 헤쳐나갑니다. 종교 간 커뮤니티입니다.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면요. 내가 바라는 정체성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전통에 있어서도 자유를 갖습니다.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서로에게 배웁니다.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서로 더 잘 이해합니다. 신앙, 믿음의 전통을 더 잘 이해합니다. 우리 도시 내에서 더욱 이해를 도모합니다. 네, 제가 생각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종교 간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간 예배의 형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컴패션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제를 보면 종교 간 이해, 행동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차이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컴패션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 세계는 분명히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쉽습니다만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감 그리고 지식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모두의 상호 연결성을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호 의존성을 갖습니다. 즉 완전히 자동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세계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저는 이것이 종교 간 인터페이트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풀뿌리 수준부터 저는 이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할까요? 삶을 바꾸고 삶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선을 위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 간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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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 이사님,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컴패션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셨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계시고 기념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민성의 개념도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인터페이트, 이제 종교 간 대화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 거죠.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작 토마스 이사님을 모시고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토마스 이사님은 종교연합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Hi, everyone. Thank you, Professor.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츠이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2021년 이 패널로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인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하 카타르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종교연합 이니셔티브 URI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종교 간 연합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평화와 정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람들과 종교와 문화의 차이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각각의 공동체와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오피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고요. 112개 국가에서 1000개 이상의 회원 집단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NGO는 UN 사회경제위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뿌리 운동을 더욱더 강화해서 사람들 간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차이점을 극복하고 우리가 현지의 문제들 또 글로벌 조정 과제들을 극복하고 이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가 글로벌 세계 시민성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시민의 학습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글로벌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죠. 사회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여러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 의식의 가치관은 이 평화의 문화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러한 가치를, 이러한 태도들, 행동들, 책임 있는 이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또 창의성, 혁신과 또 평화를 위한 노력,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지 각각의 지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좀 더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틴 루터 킹의 말을 빌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끝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교육시키는 것, 중요한 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관점을 개혁하고 또 결국에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이루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종교들, 종교적인 관행들, 수행들이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개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이 아이디어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 같은 인간, 한 인류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주제가 지금 모든 세션에서 모든 연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개별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가는 것을 도전해야 합니다. 오래된 신앙과 전통과 또 이런 종교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세계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종교의 핵심으로부터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과 네트워크, 또 공동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종교 간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앙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믿음, 한 가지의 종교 믿음이 아닙니다. URI, 종교연합 이니셔티브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다양성 안에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93년에 유엔이 윌리엄 스윙 대주교를 초청했습니다. 굉장히 큰 종교 간 연합 50주년을 기념해서 초청을 했고, 만약에 각각 전 세계의 국가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유엔을 통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러면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 명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관점, 그리고 공유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URI를 만들었습니다. 종교연합 이니셔티브입니다. 포용적인 현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풀뿌리 기반의 구조로 시작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행동 원칙, 공동의 선을 위해서 여러 지역과 문화의 종교의 사람들을 평화와 또 정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글로벌 종교연합 이니셔티브 2000년도 6월에 시작을 해서 URI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사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자원봉사들, 또 후원자들, 기여자들, 또 많은 공동체 분들의 지원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URI 종교연합 이니셔티브의 미션과 역할은 평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상호 연결된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모두는 다양성을 위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연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각각 지역과 또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수행해서 우리 그 회원 집단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 서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의 행동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과정,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또 여성 청년 프로그램, 또 인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질문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느냐입니다. 협력을 더 촉진시키고 폭력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종교는 인생이고 삶입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와 또 역사 후에 우리가 지금 오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혼자가 섬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대륙의 한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정신, 세계적인 영성이라는 주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 의식의 새로운 진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의식이 요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책임성과 또 연민을 가진 그 자애심을 가진 책임성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신자들 이념의 차이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 철학적인, 종교적인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와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신이, 세계 영성은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고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다이나미즘의 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의식의 진화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 있어서 인류를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위기에 있을 때 서로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계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이 행성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또 차이점을 존중하고 또 공동으로 그 동시에 그 차이점을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존중과 연민, 연대의 문화가 지금 우리 이 세계를 재편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고 사랑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21년간 URI가 추가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풀뿌리 조직으로 시작을 해서 수천 명 이상이 함께하고 있는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생명과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URI 집단에서 협력하여 다양한 전통을 만듭니다. 포용적이고 또 현장에서의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보건과 행복과 성공, 그 공동체의 그 일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항상 더 많은 생명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계 시민 의식의 그 생명 그리고 세계 정신성, 세계 의식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작 토마스님.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로컬 그리고 글로벌 도전 과제를 다루고 계시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키워드를 많이 사용해 주셔서 네, 중요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세계 시민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존중 그리고 삶의 가치를 다뤄주셨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성공적인 일을 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나중에 청해 듣고 싶습니다. 질문들을 제가 드릴 텐데요. 모든 분들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연사분들 중에 서로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서로 질문하고 싶은 분? 네, 있나요? 네네. 네. 먼저 마지막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글로벌 스피리추얼리티 세계 정신이라는 것이 종교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종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종교가 이제 인터페이트 커뮤니티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라기보다는요. 더 크게 연결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재적인 영성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크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같이 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롭게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이 균형, 이 우주의 균형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연합되고 일치되고 다양성 속에 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정신, 세계 영성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존재, 이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또 이 종교의 영성과 정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들이 생겨난 거죠. 또 동시에 어떠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젊은 세대에도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그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지혜와 또 모든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교적인 믿음,
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 정신, 세계 스피리추얼리티의 개념은 우리 종교적인 믿음에 있어서 좀 더 촉매제가 되고 또 우리를 함께 일치시키고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해야지 새로운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치유의 세상을 만들고 번영하는 세상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미래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If not, I will go on. 없으시면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I think I would like to 먼저 mention that, in 말씀드리고 global 싶은 citizenship 것은 이 세계 education, 시민 it 의식 is important 교육에 to 있어서 envision the future. 미래를 그려보는 As 것이 Gandhi said, 중요한데요. what changes would you like to see? 어떤 What is 변화를 the vision you have 보고 of the future 계신가요? society? 미래 사회에 You 어떤 can 비전을 add 가지고 some of the things 계신가요? that you weren't able to speak within the 10 minutes that you were 10분 given to. 동안 말하지 So 못했던 것을 may 지금 I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start with 먼저 Reverend Elaine? 엘레인 돈린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Well, I 네. agree with Mr. Williams that I think this idea is already inherent in 공감하는 바가 us. 있는 것 같습니다. So 내재적인 것 my- 같아요. 이미 우리 안에 my 있다는 main 거죠. goal, hope for the future 제 목표 혹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고 하신다면요. 한데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모으고 나누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연합위원회에 있는데요. 이런 위원회가 더 잘 연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 세계 시민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좀 반영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계 정신, 세계 영성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임을 가질 때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800여 가지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이 주제를 논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제를 막힘없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누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다른 위원회들과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종교 간 위원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뒷받침을 해주고 우리의 비전을 같이 이어나가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제 비전인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한 비전이죠. 네, 알겠습니다. 연대의 중요성,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네요. 그리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영성, 정신을 살펴보고 나누는 것, 맞죠?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우탁 전 원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전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전 경험에 대해서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은 이제 그 종교 영역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유네스코 유엔 교육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2000년대 MDG 이전까지는 유엔이나 유네스코나 글로벌한 하나의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EFA 나오고 2000년에 MDG 나오고 2015년에 SDG가 나오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목표, 글로벌 아젠다를 처음 제시한 거, 이거는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종교는 예전부터 인류 전체 이 전체 세상을 얘기를 했는데 유엔과 유네스코 국제기구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처음으로 글로벌 목표, 글로벌 골, 글로벌 아젠다를 2000년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설정하고 한 20년이 흐른 거죠. 이거는 참으로 큰 인류 역사의 변화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제 계속가면서 인류가 인류 전체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게 특히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인간 중심, human centered civilization, 산업 문명 이후죠, 그죠?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이후에 오직 인간만 생각하고 살아온 human centered civilization에서 생태 중심으로, 그러니까 에콜로지, 우리 그 동물, 애니멀, 플랜트 혹은 무생물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생태 중심주의로 이제는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다. 아직 글로 완전히 가지는 못했죠. 여전히 논쟁이 아주 뜨겁죠, 그죠? 뭐 지금 탄소 중립, 뭐 이런 환경 문제 꺼내면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지금, 그렇지만은 지금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 두 번째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 민족국가,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단위로 움직여 왔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다 하는 걸 이제는 깨닫고, 지구 전체, 글로벌 커뮤니티, 이 페일 블루닷, 이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지구 공동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탈민족주의, 탈민족 국가, 이런 그 움직임이 이제 나타난다. 이것도 아직은 여전히 민족 국가가 중심이죠. 그러나 움직인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낙관적인 입장에서 미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데, 우리가 에콜로지 중심으로, 그리고 민족 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공동체로 나가는 길로 가고 있다. 그걸 가속화시켜주는 역할,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 유엔에서는 엘리먼터리 스쿨, 초등, 중등, 대학까지는 신경을 쓰는데 여력이 안 돼 가지고 평생교육 혹은 유아교육은 전혀 손을 놓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평생교육, 또 종교와 같이 해서 하나의 무브먼트로 교육과 종교가 손을 잡고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무브먼트, 움직임, 운동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감사합니다. mentioning that the vision that you have would be 비전을 moving 말씀해 from 주셨는데요. human-centered civilization 비전이 to 인간 ecosystem 중심적인 building 문명에서 on 생태계를 living and 생각하는 non-living things as 생명체, well. 심지어는 And 무생물까지 you're 생각을 하는 also 그런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the importance 해주셨습니다. of actually putting 또한 into practice the 실천을 Westphalia 하는 것, Treaty 웨스트필리아 조약을 itself. 실제로 이제 실천하는 것이 So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I 해주셨는데요. hear that you have an optimistic 또 future because you feel 낙관적인 that 지금 world 비전을 가지고 citizenship 계시는데요. will 세계 시민 help 의식 교육의 accelerate these changes, and I 이러한 couldn't agree more 변화를 on it. 더 Thank you so 가속화해주는 much. 촉매제가 된다라는 And 부분 저도 now 정말 can we 많이 hear 동의하고 from Mr. 있습니다. Isaac 이제 Thomas, 아이작 the 토마스 same 이사님 question? 같은 What 질문에 type 대한 of 답변을 future 들어보면 that you 좋겠습니다. envision or hope 어떤 for? Thank you 비전을 so 가지고 much.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So let me emphasize 네, 제가 there is 강조하고 no 싶은 것이 single 있습니다. way or there is no one way 단일 achieving our 하나의 goals. 독단적인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표를 이루는데 또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 정신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공을 생각을 해볼 때 Not a project. 이것이 한 과정이지 하나의 그냥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건지는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세계 시민의 의식으로 저는 이제 24살이고 아직 청년입니다. 아직 어린 편이죠. 그래서
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더 많은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속 가능한 그 힘을 만들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점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와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 속한 집단, 사회, 전체적인 국가, 또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변화해 가는지 그 과정을 봐야 하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수천 그루의 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동물을 구하는 것도 한 사람이 행동을 시작하면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구할 수 있고 한 명의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 그 국가 전체의 민주화를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집과 집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에서 실천하는 것, 이 하나의 실천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첫 번째 이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연합 이니셔티브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풀뿌리 운동은 이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 후에 글로벌 문화와 함께 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각각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일단 자기 자신에서부터 실천을 하면서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함께 그 변화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청년 평화 리더들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협업하고 싶어하고 이 이니셔티브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 문화적인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함께 기획하고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에서 이 비전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종교연합 이니셔티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토마스님, 그럼 어떠한 특정한 행동들, 실천 사항들이 있을까요? 어떤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의제에 더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 구체적인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후 정의,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 볼 수가 있겠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부터 또 핵무기,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교육,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또 인권 문제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기술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기술적인 발전이 이 글로벌 세계 시민 의식 정신과 접목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학위나 자격증이 있어야 평화 구축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군인도 소방관도 평화 구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현대 세계는 새로운 의식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의식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적기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공유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풀뿌리 운동의 성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이니셔티브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각각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미국, 북미 지역 모든 이 지역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활동들과 이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융합되고 다른 지역과 참여하고 다른 공동체 지역사회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그들의 미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속되는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미래에 성공적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연사분께서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포괄적인, 포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모두를 포용해야 하는 것이죠.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요. 돔린 이사님, 많은 내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공유해 주셨는데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비전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적인 의식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전 과제가 있었나요? 어떤 도전 과제가 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도전 과제를 극복하셨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궁금하고 미래는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challenges 도전 과제라 are is that we come together.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여기 위원회에서 위기가 닥치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주거 문제 있고요. 그리고 평등을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끝없이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사실 미팅이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인종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공동체가 존재하는데요. 이슬람 센터에 공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모이려고 하는데 이제 위기 중에는 모인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교적 전통이 도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전 과제라고 한다면 위기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죠.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파편입니다. 일환입니다. 24살이라고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우리의 희망은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잘 지탱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을 겁니다. 여기 모인 많은 분들, 지금 세션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청중분들도 계시죠. 다들 놀라운 일을 스스로 해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이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위원회에도 이제 젊은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고 일을 해냅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요. 도전 과제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도전 과제는 끝이 없습니다. 위기가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만 봐도 그렇죠. 공동의 근거를 찾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이 많다, 희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죠. 커뮤니티만 봐도 도전 과제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같이, 포용적으로 같이 일해야 합니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희망도 있다고 하셨어요.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내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행동을 취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이 세계 시민 교육 덕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우탁 전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미래 교육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요? 예, 제가 그 미래교육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아까 도전과제 말씀하신데 한 가지 덧붙이고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시민교육을 얘기하지만은 대부분 그게 대해서 조금 이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션 스테이트 중심의 사고를 할 경우에 이제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이런 애국심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조금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많이들 그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글로벌 시티즌십 이 의식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서울에는 오늘 하늘이 굉장히 흐린데요. 지금 몽골, 중국에서 날라온 옐로우 더스트, 파인 인더스트리얼 더스트 때문에 하늘이 지금 굉장히 흐립니다. 목도 매캐하고요. 이 문제가 지금 민족주의나 네이션 스테이트, 애국심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몽골, 중국, 한국, 일본 같이 앉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다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워밍 같은 경우는 한 나라로 해결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인도가 빠져도 해결이 안 되는 정말 글로벌 공동체가 로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민족주의나 애국심 이런 거로 하지만은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의 이 세계 시민 교육에 관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은 지금 현재 UN SDG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UN과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세계 시민교육을 교육과정, 교육정책, 교사교육에 하도록 권장을 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미래라는 게 2030년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2030년 이후는 아마 이제 유엔에서 포스트 SDG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골이 2030년 끝나고 그 다음을 채택할 때 저는 이런 세계 시민성, 글로벌 시티즌십, 그 다음에 이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유엔의 글로벌 아젠다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유엔의 글로벌 아젠다가 되면 글로벌리 관심을 받으니까
우리가 손 놓지 말고 지금부터 연합해가지고 종교계와 교육계 여기에 마음이 맞는 like minded 이게 같은 동조하는 사람들이 콜리션 그룹을 만들어서 이게 다음에도 더 중요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한 8년, 7, 8년 후에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를 만들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이거 빠진다. 이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걸로 끝난다. 계속 가려고 하면 2040년, 2050년 계속 가려고 하면 오늘 우리 이런 모임, 이 종교 간 대화의 모임에서 세계 시민성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 말로만 다이얼로그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결의를 하고 또 행동으로 액션으로 가가지고 유엔에 뭐 많은 또 종교 단체에서 또 이 대표가 나가 있죠, 그죠? 유엔에 압력도 넣어야 되고요. 유네스코에도 압력도 넣고 국제회의에서 보이스 아까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뭐 사라지는 거니까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엘레인 돈린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마 자칫 어렵게 세계 시민성 얘기가 나왔는 게 2030년 되면 또 빠지고 또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넣기 위해서 결의하고 포스트 SDG에 넣기 위한 작업 그 프로세스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 누군가 하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거 중요하다. 세계 시민성, 지속가능 발전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걸 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걸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very much for putting 감사합니다. together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연대의 중요성과 not just to talk about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전에 대해서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3명의 패널 분들 그리고 저까지 해서 지금 많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앞을 내다보면서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는 것을 바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모든 차원의 시민들, 모든 층위의 시민들,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은 10분밖에 되지 않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의 질문이 있을까요? 청중분들 질문 있으시면 채팅 기능을 활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가 너무 명료하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질문이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코멘트를 나눠주셔도 되고요. 질문이 없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모든 연사분들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인 것이 또 협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목표를 보고 함께 손을 잡고 협력을 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것,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이끌어야겠죠. 우리 자신을 믿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우탁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고 비판을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미래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화교육자로서 저도 그런 비판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시작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다른 공동체, 지역사회, 조직들과 집단, 다른 국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더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토마스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To conclude,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I would like to quote, I alone cannot change 저 혼자서는 this world. 이 세계의 문제들을 바꿀 수가 없고 이 폭풍우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의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되고 있는 그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논의들이 국제사회에서 노력되고 있는 그 활동에 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이 끊임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ICC GC 2021년의 주제가 이 뉴노멀을 찾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입니다. 어떤 세계의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모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요. UN 총회에서 공룡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적기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할 수 있는 기회다,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가 않고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우리 실수를 고치고 미래를 계획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ICC, GC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고 모든 동료분들, 패널분들, 좌장분, 마치 캐시 교수님, 정우탁 원장님, 엘레인 돌링 이사님 훌륭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평화 구축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한 메시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린 이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사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제 생각에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점은요, 여러 종교가 이런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발표를 하나 했었는데요. 이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워크숍과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플랫폼도 이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로컬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적 전통, 그리고 여러 교회, 그리고 여러 종교적 단체가 있잖아요. 이제 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저도 경청했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우탁 전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일이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생님,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의 말씀도 무척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어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동의 중요성. 네, 맞죠. 이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 살짝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세계 시민 영성에 대한 워크샵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 간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네, 하나의 친척 같은 비슷한 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우탁 전 원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패널에 와서 엘레인 돈린스 쌤, 아이작 토마스 쌤 말씀드리면서 많이 배웠고요. 이게 종교에는 이미 그 종교 간 대화 서로 이렇게 모이는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넓혀가지고 종교와 교육계 말하자면 유네스코와 교육에 관련된 관련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이런 게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서 초, 중 등 교육에 주로 역점을 두고 대학은 이제 알아서 좀 이렇게 확산하도록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게 유아교육. 유아교육은 전혀 못하고 있고요. 평생교육 쪽도 그냥 손을 놓고 있는데 그런 쪽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종교와 교육의 만남, 대화는 거의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회의, 국제 회의, 우리 ICCGC 같은 경우가 유일한 만남의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 유네스코에서 드디어 이제 그 SDG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 좀 우리가 달성하도록 계속 푸시해야 될 거고요. 2030년 이후에 포스트 SDG에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오리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넣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사무국에서 정말 작은 작업단 워킹 그룹이라도 만들고 같이 이렇게 계속 대화하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시티즌십에 관한 종교와 교육계의 대화의 모임을 끌고 가면서 2030년 이후에 포스트 SDG에 넣기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Yes.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uggestions. 제안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세션을 여기서 마쳐야겠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함께 계속 앞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런 생각들, 의견들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만들어서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의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연사분들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비전을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 행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세계 시민의식 교육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저도 20년 전부터 이 부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평등, 인종평등, 문화적인 다양성과 또 세계의 통합을 존중하는 것. 세 분의 연사분들이 다 강조해 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단계는 바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같이 박수를 치면 좋겠네요.